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집단일지 그 실체를 짚어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가입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청소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1,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나눔 단말기 사업을 통해 제3국에서 식수와 교육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민간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과 검증 없이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다양한 예술 콘텐츠로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백성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대부분은 종교 문제를 이유로 드는데 특히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두드러집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단체일까요?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의 찰스 테이즈 러셀이란 자칭 목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엔 1900년대 초에 전파됐고 세상 정부를 사탄의 정부로 규정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로부터 서적 출판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거리 곳곳에서 파수꾼이란 소책자를 배포하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포교를 진행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를 노출하면서 거리에서의 포교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사회의 평범한 일원들이라고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포교 전략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와 지옥 등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단순한 기둥에 달려 죽으셨다는 교리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 피를 멀리하란 명령이 들어있다며 병원 치료 시엔 무수혈 치료만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겠다며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등의 형식을 모두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병역 거부가 단순히 평화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나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세는 10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이미 청년들의 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사회와 교회의 올바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반인들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엔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판결을 보고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고 한다거나 자녀가 가입하길 원한다는 문의도 잇따릅니다. 해당 질문 아래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답글도 보입니다. 당초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단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판결로 헌법상 공공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청소년 20여 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와 담임 목사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인천시 부평의 한 교회에서 35살 A 목사에게 8년간 지속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또는 20대 여성들입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피해자만 모두 26명에 달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16살. 피해자 중엔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여성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돕고 있는 김디모대 목사는 가해자가 10대 미성년 아이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빙자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가정이 좀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안 계시거나 또 이혼 가정 이렇게 좀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자신이 이제 목회자로서 멘토로서 이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휴대폰비도 대주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나중에 내가 크면 너랑 결혼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같은 피해 사실은 이미 교회 안에서 불거졌지만 가해자 아버지인 김모 담임 목사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엔 이들을 이단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정당한 징계를 해야 할 소속 노회는 방관했습니다. 그 중심엔 전 노회장으로 있었던 아버지 김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사모 그리고 교회, 노회, 총회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이게 전부 편에 있는 사람들로 돼 있다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이런 2차 성희롱을 당하고요. 피해자들은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교단에서 A 목사를 면직 처리하고 A 목사와 그 아버지인 김모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접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교통카드 기능을 통해 1,000원씩 기부하는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 사업을 3년간 진행했는데요. 월드비전은 후원금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식수와 교육 사역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카페와 음식점 전국 817개 장소에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를 설치해 3년간 1억 2,8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번에 모아진 후원금으로 베트남 트라미 지역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케냐 로로키 지역에선 학교 건축을, 베트남 호치민 다낭 지역에선 아동 친화적 도서관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 베트남 손트라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독서 수업 시간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아이를 돌보며 직장 생활을 겸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은 민간 베이비시터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 인가를 받은 이 민간 기관에선 30개의 강의 중 60% 이상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면 자격증을 발급해줍니다. 구티비 취재기자가 직접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30분 만에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30분 분량의 강의 18개를 들으려면 적어도 9시간이 필요한데 수업 일부만 듣고도 강의 출석이 인정돼 짧은 시간에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다. 이런 편법을 써도 기관 측에선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 문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제기한 자격증 취득 문제가 일주일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과정이 치러지는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 규정대로 하려면 모두 15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른 뒤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30분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직접 검정평가 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베이비시터 자격증 수강을 신청해봤습니다. 안내 화면엔 강의 내용을 강제로 넘기면 학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60초가 지난 뒤 학습 종료 버튼을 누르면 벌써 강의 1개를 이수한 걸로 뜹니다. 이마저도 30개 강의 중 60%, 그러니까 18개 강의만 이수하면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 자격을 부여받는데 모두 18분이 걸렸습니다. 온라인 시험도 졸속으로 치러집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기출문제 버튼을 클릭하면 시험 문제와 답이 표기된 파일이 열립니다. 실제 시험 문제와 순서만 다를 뿐 모두 베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이수 시간 18분과 시험 시간 약 10분, 모두 28분 만에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대부분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합니다.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가 주 고객층을 이룹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인 만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이렇다 할 제도 없이 민간 직업소개소에서 단순 파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전해들은 자격증 발급업체와 대행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거나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영하는 거, 그렇게 운영하는 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급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쪽한테 이의를 제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발급을 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분께서 따로 계셔가지고요.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사회에선 베이비시터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자격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민간 베이비시터의 범죄 전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철저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내에도 민간 베이비시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개인 미디어의 확장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소비되는 가운데 영적 콘텐츠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는 올해로 3회째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도를 맡은 백성예대 감성원 교수는 지난 2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학생들이 복음적 콘텐츠를 만들어 선보인다며 학내 축제지만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축제엔 영상미디어 16작품과 애니메이션 35작품 등 모두 90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친구를 도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단편 영화부터 기존의 만화를 패러디한 작품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후배 학우들이 만든 콘텐츠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페스티벌이 성장해 나가길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해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하고 수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와의 공모 의혹을 밝힌 수사도 조 전 사령관 체포 이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 디젤 정책이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와 통행료 감면 등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합니다.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차량 2부제 의무 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됩니다. 1살 미만 영아가 맞는 일본산 결핵 백신에서 기준치가 넘는 일군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다량 노출되면 말초신경 장애나 방광암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백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만 명이 넘는 영아가 무료 접종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국내 유통되는 14만 명분의 백신을 전량 회수해 건강 유해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에 만민중앙교회 교인과 탈퇴자로 구성된 깨우자 만민사람들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오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나눔 박싱데이 행사를 엽니다. 구피플은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담은 박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희망박스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SNS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0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공정무역과 기독교란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에선 공정무역과 기독교가 어떻게 만나고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오는 2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7회 교회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선 이진영 사무총장이 숨쉬는 지구를 위한 은총의 숲이란 주제로 주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